안녕하세요. 엘코리아 에듀그룹 대표 임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국 교과목 사이언스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이언스 교과목은요, 탑20 보딩스쿨과 또 그냥 일반 수준의 보딩스쿨과 교과목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일반 보딩스쿨 중에서는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나 다른 과학고등학교와 제휴되어 있어서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이언스 때문에 탑 보딩스쿨에 간다, 이것은 좀 맞진 않고요. 보딩스쿨 자체가 약간 사이언스 부분이 부족한데 일반 보딩스쿨이나 탑 보딩스쿨이나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부분서부터 안내드리고, 제가 쓰고 있는 책을 우선 읽어드리고요, 제 의견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겠습니다. 미국 교과목 사이언스. 미국 고등학교는 학생이 최소 2년 이상의 과학 수업을 들어야 졸업장을 주고 있으며, 명문 대학교들은 3년 이상 과학 과목을 이수한 고등학생을 선호한다. 물론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4년 동안 과학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약대 프로그램 입학을 위해서는 학생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9학년부터 4년간 공부했어야 하며, 과학의 최저 내신 점수는 GPA 3.5이다. 과학 과목을 4년간 학습하는 것이 좋음. 전공과 인접한 과목을 AP로 듣는 것이 좋음. 이공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나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과학 과목은 단기간 AP 취득하기에 매우 좋은 과목이기도 하다. 자, 표로 보시면은 바이오캠 피직스, 이게 일반 과정이죠. 그리고 레귤러 과정이고 이제 어너스 과정이 이제 보일 거고요. 그리고 AP 과정이 보일 겁니다.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AP가 총 4개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AP 피직스에서도 메카닉하고 일렉트로닉하고 나누니까 총 4개의 AP 과정을 갖고 있죠. AP 과목 중에서는 가장 많은 AP 수가 이제 피직스에서 나오고요. 저희가 최근에 그 MIT에 갔을 때 MIT 입학 사정관이 AP 캠이나 AP 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중하게 보지 않고 있는데, AP 피직스는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다. 즉, 공과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AP 피직스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왕이면 이 4개 다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충분히 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학 동안에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AP 피직스를 부족한 부분을 해라 라는 말을 드려요. 또는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듀얼 이노먼트라고 하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4개 다 채울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학생이 의대를 준비하거나 BSMD 통합과정으로 간다거나 바이올로지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P 바이오는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AP 바이오를 11학년 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9학년에 바이올로지 듣고 10학년 때 케미스트리 듣고 11학년 때 AP 바이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직스를 12학년 때 하면 됩니다. 이런 플랜을 잡는 것을 카운슬러랑 같이 잡으면 돼요. 학교 카운슬러가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를 테니까 위 전화번호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저희랑 같이 이런 플랜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을 사이언스 그룹에 포함하기도 한다. 보딩스쿨은 공대 계열의 과목이 약하다.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코스는 개설을 어려워한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일수록 사이언스 교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동부에 있는 땡땡 보딩스쿨의 경우 기부금을 받아 착공하게 된 사이언스 건물이 내년에 완공되는데
막상 사이언스 교사 수급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코스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가 막힌 이야기다. 보스턴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탑 25위에 속하는 학교도 사이언스 정규 선생님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재학생 부모의 이 얘기를 오래 들었다. 아무래도 미국 공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도심에서 멀지 않는 학교들을 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초과학 분야는 도심 외곽에 있는 학교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제가 사이언스 과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어요. 사이언스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딩스쿨에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딩스쿨 자체가 약간 문과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 과목에 대해서 깊이가 깊거나 그럴 수가 없죠. 또 한 가지 아까 그 예로 든 것처럼 실제 보스턴에서 떨어져 있는 보딩스쿨에서 지금 사이언스 선생님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머님들한테는 굉장히 낯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주국제학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체교육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영어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국한되어 있고, 그런 선생님이 국제학교에 와서 저임금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하신 분이 억대 연봉을 놔두고 국제학교에 와서 월 10만 원 받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상상도 못해요.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학교 담당자가 와서 자기네들이 사이언스 과목을 다 지원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선생님을 지금 못 구하고 있다 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이언스 문과 굉장히 비싼데 그분이 왜 학교에 와서 학생들 가르치겠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만약에 학생이 목표가 컴퓨터 사이언스나 공대 쪽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딩스쿨보다는 도심에 있는 데이스쿨이 훨낫고요. 그리고 보딩스쿨을 선택을 할 때 해당 학교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정규직 교사가 배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같이 보는 게 좋고요.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디파트먼트별로 교사 프로파일에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자신감이 있는 학교겠죠. 자, 오늘 이렇게 사이언스 파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와 같이 유료 상담하시면 됩니다. 위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